안녕하세요. 교사원 원격지원단입니다. 광주광역시 교육청에서 주관하는 원격 수업을 위한 이학습터 운영 연수를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지난번 실시간 연수 때 이학습터 서버가 불안정하여 제대로 된 연수가 진행되지 않은 점 송구에 말씀드립니다. 이학습터는 캐리스에서 서버를 두고 전국이 통합해서 운영합니다. 서버가 지역별로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아마도 전국에서 동시에 접속이 폭주하여 서버가 다운된 걸로 보여집니다. 이러한 부분도 교육부에 건의를 했으니 해결이 되어지리라 봅니다. 실시간으로 질문했던 내용들 중에서 교무 학사와 관련된 부분은 저희 원격 지원단 선에서 질문을 할 수 없는 부분들이기에 질문들을 시교육청에 정리해서 드렸습니다. 추후 Q&A 형식으로 교육청에서 일선 학교로 배포가 될 예정입니다. 오늘 연수는 학급 개설에서부터 평가 관리까지 이 학습터의 기초와 심화 부분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알고 계신 부분들은 넘겨주시고 선생님이 필요하신 기능들을 취사 선택하셔서 학급에서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학생들과 실시간 수업 시 학생들에게 안내해야 되는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시간 수업을 하다 보면 선생님과 반 친구들의 얼굴이 나오게 되는데 친구나 선생님의 허락 없이 사진을 캡처하거나 유포하는 행위는 초상권 침해로 법적 분쟁이 있을 수 있으니 하지 않도록 사전 교육을 하고 수업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선생님이 올리는 자료를 다른 사이트에 공유하는 경우에도 저작권 위반이 될 수 있으니 이 부분도 사전 교육을 꼭 하시길 바랍니다. 가장 먼저 학급 개설하는 방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로그인 후 전체 메뉴 나의 학급, 학급 개설로 들어갑니다. 상단에 학급 개설을 클릭하시고 해당 영역을 맞게 입력하시면 됩니다. 학급명 입력 시 초등학교에서는 학생들이 알기 쉽게 선생님의 학교명과 반 번호를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주의하실 점은 대상 학교에서 소속 학교명을 꼭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혹시 현재 학교명이 아닌 경우 에듀넷 개인정보 수정에서 정보를 수정하신 후 개설하셔야 현재 학교 학생들에게 학급이 보여집니다. 마지막으로 부담임 지정은 초등학교에서는 교담 선생님을 지정해서 해당 과목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됩니다. 현재 근무하고 계시는 학교를 검색하시면 이렇게 교담 선생님을 추가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지정하지 않고 개설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주 하는 질문으로 학급은 개설했는데 학생이 안 보인다는 질문을 많이 합니다. 이때는 특정 학교로 설정을 바꾸어 주시면 되는데요. 이때는 나의 학급, 개설된 학급에 들어가셔서 해당하는 학급을 여기서 대상 학교에서 특정 학교로 현재 선생님이 근무하고 계시는 학교를 클릭하시고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또한 부담임을 지정 안 하고 개설하면 나중에 지정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이 역시 상단에 보면 부담임 지정이 있습니다. 여기에 들어가셔서 선생님의 현재 학급을 선택하시고 똑같이 학교명을 입력하시고 추가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발급 개정에 대해 안내 드리겠습니다. 발급 개정은 저학년 같이 학생 스스로 아이디를 만들기 어려운 경우 선생님이 해당 학생에게 아이디를 만들어주는 기능입니다. 전체 메뉴 나의 학급, 개설된 학급에 들어가셔서 교사 발급 개정 관리를 클릭하십니다. 계정 생성 버튼을 누르시면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받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은 긴급 상황이니 나중에 계약하면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일괄 생성과 개별 생성이 나옵니다. 일괄 생성은 여러 명이 한꺼번에 아이디를 만들 수 있지만 아이디가 난수 형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학생들이 기억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저는 개별 생성을 추천드리는데요. 현재 학교명을 클릭하시고 아이디를 GW3104 이런 식으로 조금 더 학생들이 기억하기 쉽게 나오게 됩니다. 닉네임은 학생 이름을 적어주면 되고요. 생성을 누르시면 됩니다. 자, 이때 생성된 아이디와 비밀번호는 초기에는 같습니다. 만약에 학생들이 비밀번호를 잊어버린 경우에는 클릭하시고 비밀번호 초기화 버튼을 누르면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같게 할 수 있습니다. 에듀넷 아이디나 네이버, 카카오톡 같은 소셜 아이디는 여기에서 할 수가 없습니다. 다음으로 학급이 개설 완료되면 다음으로 해주셔야 하는 것이 강좌 관리입니다. 강좌 관리를 위해서 전체 메뉴, 학급 관리, 강좌 관리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학급 선택에서 현재 선생님이 개설하신 학급을 클릭하시고 강좌 등록 버튼을 눌러 주십니다. 저는 안전 수학 강좌명을 이렇게 날짜로도 할 수가 있습니다. 강좌를만 개설하셨다고 해서 주제가 자동으로 등록되는 것이 아니므로 강좌에 맞는 주제를 등록해 주셔야 합니다. 주제 목차 관리를 클릭하시거나 강좌명을 클릭하시면 되는데요. 주제 추가하기 버튼을 누르면 5가지가 나옵니다. 그중 가장 많이 활용하시는 것이 주제 일괄 등록인데요. 주제 일괄 등록은 이 학습터에 등록된 표준 강좌를 과목별로 일괄 등록 가능한 기능으로 선생님들께서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쓰시는 방법입니다. 구분, 학교급, 학년, 과목에 맞게 클릭하시면 나오는데요. 자, 이때 한 가지 더 팁을 드리자면 성취 기준별 핵심 개념을 설명하는 표준 컨텐츠 이외에 이 학습터에서 제공하는 보조 자료와 동기 유발 컨텐츠를 추가하실 수가 있습니다. 해당 컨텐츠가 있는 경우에 이렇게 괄호 안에 숫자로 표시가 되고요. 없는 경우에는 0으로 표시가 됩니다. 물론 어떤 자료인지 미리 보기를 통해서 알 수가 있고요. 동기 유발 컨텐츠도 이렇게 미리 볼 수가 있습니다. 다 추가하고 싶다면 강좌를 선택하시고 보조 자료는 교수학습 자료 공개 여부에 동기 유발 컨텐츠 이용도 클릭하시고 강좌를 등록하시면 표준 컨텐츠, 보조 자료, 동기 유발 컨텐츠가 일괄 이렇게 등록이 됩니다. 주제명 또한 수정이 가능한데요. 주제명이 생활 속 덧셈과 뺄셈 알아보기인데 우리 반은 이것을 4월 6일 1교시에 듣게 하려고 표시하고 싶다 이러면 수정 혹은 주제명을 클릭하시고 주제명을 4월 6일 1교시 이렇게도 수정이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끌어올 수 있는 컨텐츠를 모두 가져왔음에도 성취 기준을 도달하기에 부족하다고 여겨지실 수가 있는데요. 그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이 바로 사용자 컨텐츠 추가 기능입니다. 보충하시고자 하는 주제를 클릭하시면 이렇게 사용자 컨텐츠 추가 버튼이 보이는데요. 더하기 버튼을 누르셔도 됩니다. 자, 추가할 수 있는 컨텐츠는 파일 업로드, 유튜브, 외부 URL 3가지가 있는데요. 파일 업로드는 선생님들이 가지고 계신 파일을 업로드할 수 있는 기능으로 동영상, 문서,
플래시 이미지가 300MB 이내로 업로드가 가능합니다. 먼저 동영상을 한번 업로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제목을 입력하시고요. 파일 업로드 버튼을 눌러서 가지고 계신 동영상을 눌러주시고 썸네일을 등록해 주셔야 됩니다. 썸네일은 동영상을 보시기 전에 대표 이미지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렇게 등록하시면 되고요. 클릭하시면 대표 이미지, 썸네일이 보입니다. 그리고 클릭하시면 영상이 재생되는데요. 썸네일 만들기 어려우실 수가 있어서 가장 쉽게 만드는 법을 알려드리면 이렇게 파워포인트에서 선생님이 주제를 기록하신 후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그림으로 저장하기를 누르셔서 이미지 파일을 만드신 후 업로드해 주시면 쉽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유튜브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는 아직 기능 개선 중입니다. 지금 이 기능이 원활하지 않아서 기능 개선 중이고요. 자, 이 기능을 좀 달래주는 기능이 외부 URL 기능인데요. 외부 URL을 선택하신 후 선생님이 링크하시고자 하는 URL 주소를 붙여넣고 썸네일을 추가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유튜브에서 주소를 가져오시고 썸네일을 추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학생은 이렇게 클릭했을 때 바로 유튜브에 넘어가서 시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 학습터 컨텐츠가 없는 교과를 운영하시는 선생님들께서 주제를 등록하시는 방법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악, 도덕과 같은 경우가 되겠는데요. 그때 사용하는 방법이 사용자 주제 등록 메뉴입니다. 저는 예를 들어서 4월 6일에 음악 교과를 한번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제 추가하기에서 사용자 주제 등록을 누르시고 오늘은 리코더 운지법 이렇게 주제를 등록하시고요. 주제명을 클릭하시고 컨텐츠를 등록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학생들이 클릭했을 때는 바로 유튜브에 가서 운지법과 관련된 영상을 시청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게시판이나 평가도 외부 URL을 이용할 수가 있는데요. 학급 게시판에 들어가 URL 주소를 복사하고 사용자 컨텐츠로 추가하시면 학생들이 클릭했을 때 바로 게시판이나 과제나 평가를 할 수가 있는데요. 자, 이렇게 사용자 주제 등록은 이 학습터를 좀 더 폭넓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니 적극 활용해 주시고 이후 실제 수업 사례로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시도 특화 컨텐츠를 등록하는 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도 특화 컨텐츠는 각 시도에서 개발한 컨텐츠로 입학 초기 적응 활동, 안전교육, 독도교육, 소프트웨어 교육 등 유용한 컨텐츠들이 많이 있습니다. 개설된 강좌의 시도 특화 컨텐츠를 등록하시려면 강좌명을 클릭하시고 주제 추가하기, 주제 일괄 등록, 구분, 학교급에서 공통으로 선택해 주셔야 됩니다. 자, 저는 안전을 선택했기 때문에 안전은 이 페이지에 초등 안전 교육이 있습니다. 확인을 누르면 이렇게 안전과 관련된 컨텐츠를 추가하고 학생들이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학습터에는 여러 가지 게시판을 활용해서 학생들의 학습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만드는 방법은 전체 메뉴, 학급 관리, 게시판 관리를 클릭하시고 추가 버튼을 누르시면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공지형 게시판과 일반형 게시판은 생성이 되어 있습니다.
추가 버튼을 누르시면 총 7가지가 나오는데요. 공지형은 공지사항이나 학생들이 자주 하는 질문에 대한 것들을 올려놓으시면 되고요. 일반형은 Q&A나 학습자료, 과제 게시판으로 활용하시면 편합니다. 비밀형은 학생들 개별 상담 게시판으로 학생과 담당 교사만 확인 가능합니다. 사진형은 학급 포토 앨범으로, 알림장형은 학급 알림장, 과제 알림으로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거는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거니까 토론형과 설문형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게시판 보기를 통해서 해당 게시판으로 들어가서 한번 등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을 써주시고요. 키워드도 바꿔주실 수가 있습니다. 참여 기간을 설정해 주시고 해당하는 이미지가 있으면 이렇게 업로드가 가능합니다. 그럼 등록을 해 주시고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렇게 만들었다고 해서 바로 학생들이 토론을 참여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토론 시작 버튼을 눌러야 이렇게 의견 달기 버튼이 생기는데요. 토론 시작 버튼을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의견 달기가 생깁니다. 선생님들도 참여할 수 있으니 이렇게 의견을 등록하실 수가 있습니다. 학생들이 의견을 달면 이렇게 밑에 줄줄이 생기겠죠. 그러면 좋아요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좋아요의 숫자에 따라서 베스트 의견에 반영됩니다. 물론 숨길 수도 있고요. 좋아요를 취소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은 참여자 보기를 통해서 어떤 학생이 참여하고 미참여했는지 이렇게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설문형 게시판입니다. 설문형 게시판은 물론 어떤 설문을 할 때도 편하지만 과제를 내줄 때 일반 게시판보다 설문형 게시판이 조금 더 파악하기 쉬운데요. 왜냐하면 일반 게시판은 댓글 형식이기 때문에 누가 했는지 수동으로 파악해야 되지만 설문형 게시판을 하시면 과제 제출 여부를 쉽게 파악하실 수가 있습니다. 설문을 한번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내면 참여 기간 혹은 뭐 시간으로 설정하실 수도 있고요. 여기에 설문은 선택형과 자유 입력형으로 나누어집니다. 선택형은 선다형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유형은 자유서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선택형 중에서 또 자유 입력형 보기가 있는데요. 이거는 기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타에서 자기가 자유롭게 또 서술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한번 해보면 이렇게 네. 그리고 설문을 추가해서 자유 입력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등록을 하시면 네, 설문이 되는데요. 자, 클릭해서 반드시 이때도 설문 시작 버튼을 눌러야 학생들이 설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과제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그러면 이렇게 이렇게 자유 이렇게 입력을 해서 제출을 누르면 학생들이 제출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학생들이 만약 과제로 제출했으면 이렇게 어떤 학생들이 어떤 글을 작성했는지 볼 수가 있고요. 참여자 보기를 통해서 어떤 학생이 참여하고 어떤 학생이 아직 참여하지 않았는지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쪽지 기능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쪽지는 학생들이 강좌 옆 질문하기 버튼을 통해서 선생님께 쉽게 쪽지 보내기가 가능한데요. 이때 쪽지가 선생님에게 왔으면 메인 화면에서 쪽지를 클릭하시면 이렇게 쪽지가 와 있습니다. 물론 쪽지 제목을 클릭하면 바로 답장도 이렇게 가능하고요. 선생님이 다른 학생에게 쪽지를 보내려면 쪽지 쓰기 사용자 찾기에서 닉네임을 우리 반 학생의 이름을 검색하면 이렇게 추가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바로 보내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평가지를 내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평가지는 총 4가지가 있습니다. 경로는 전체 메뉴, 평가 관리, 평가 문항입니다. 출제하기 버튼을 눌러서 먼저 공유 시험지인데요. 공유 시험지는 기존에 다른 선생님이 만든 시험지를 그대로 가져와서 평가하는 방법입니다. 해당 영역에 맞게 클릭하시면 시험지가 나오는데요. 바로 클릭하시고 출제 버튼을 누르고 시작일을 종료일 설정해 주시고 출제를 하시면 됩니다. 출제를 했다고 해서 바로 되는 건 아니고요. 대기 상태를 바꿔주셔야만, 시행 상태로 바꿔주셔야만 학생들이 가능합니다. 물론 한번 출제가 되면 현재는 삭제가 되지 않아서 좀 이 부분을 좀 고심하셔서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물론 시행 상태 전에는 삭제가 가능합니다. 이렇게 시행으로 바꿔주셔야 학생들이 시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자동시험지 평가 방식인데요. 자동시험지 생성 버튼을 눌러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각 난이도에 맞게 선택해서 출제하는 방식입니다. 문제은행에서 자동으로 출제되는 방식인데요. 학년과 과목, 학기, 단원을 선택하시고 문항수 확인 버튼을 클릭하시면 이렇게 난이도에 해당하는 문항수가 나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원하시는 문항수를 선택하시고 시험 시간, 시험지명을 이렇게 클릭하시고 생성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내가 만든 시험지에 이렇게 방금 만든 시험지가 올라와 있는데요. 이거를 클릭하시고 출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때도 마찬가지로 상태를 시행으로 바꿔주셔야 가능하고요. 세 번째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방법은 시험지 생성 방법인데요. 자동 시험지가 문제은행 랜덤 출제 방식이라면 시험지 생성은 문제은행 속에서 각 난이도에 따른 문항을 선생님이 직접 보시고 선택해서 출제할 수 있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단원을 선택하고 난이도를 선택하면 난이도에 해당하는 문항이 이렇게 쭉 나옵니다. 그러면 보시고 이렇게 중간도 보시고 선택해서 출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제목 적고요. 배점, 균등, 배분 누르고 시험지를 생성하면 시험지가 생성이 됩니다. 물론 이때도 내가 만든 시험지에 이렇게 생성이 되는 겁니다. 반드시 출제할 때는 클릭하시고 시험지 출제 버튼을 눌러서 출제를 하시면 됩니다. 네 번째는 선생님이 직접 새로운 문제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주로 이 시험 문항이 주지교과 위주로 되어 있어서 없는 문제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이때 문항 관리를 통해서 선생님이 출제할 수가 있습니다. 하단에 보면 새 문항 등록이 있습니다. 클릭하시고 객관식 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문, 국어 같은 경우는 지문이 필요하겠죠. 지문도 할 수가 있고요. 한번 시험 삼아서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입력하시고 보기도 네, 해설, 해답, 해설 입력하실 수 있고요. 정답 이렇게 복수 선택도 가능합니다. 네, 해설도 입력하셔서 네, 문항 정보를 입력하셔야 되는데요. 맞게 선생님이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문항을 만들고 나서 출제하기에 들어가셔서 선생님이 출제를 할 수가 있는데요. 이때는 시험지 생성에 들어가서 내가 만든 문항을 누르고 이전에 했던 단계에 맞게 하면 이렇게 문항이 나옵니다. 그래서 시험지에 문항을 놓고 이전 방법과 같이 출제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학생들이 평가 후 관리하는 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전체 메뉴, 평가 관리, 성적 관리에 들어갑니다. 선생님의 학급에 들어가서 보시면 미응시는 보지 않았다는 뜻이겠죠? 오답풀이 중이라고 나옵니다. 이걸 클릭해도 어떤 일이 일어나지 않는데요. 오답풀이 중은 이 학생은 시험은 보았으나 보고 나서 틀린 문제에 대한 오답풀기를 하지 않는 상태입니다. 학생 화면에서 오답풀기를 하면 상태가 이렇게 보기로 바뀌게 되는데요. 보기를 클릭하시면 오답뿐만 아니라 이렇게 정답도 첨삭 지도가 가능합니다. 자, 다음은 전체 학생들의 학습 현황을 보는 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전체 메뉴, 학급 관리, 학생 관리에 들어가면 전체 학생들의 학습 현황 및 평가에 관한 사항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학습터를 이용하는 주된 이유 중에 하나인데요. 이렇게 학생들이 학습 횟수나 시간, 최근 학습일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다음은 이수 관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수 관리는 전체 메뉴, 학급 관리, 이수 관리에 들어가면 이렇게 이수 가능 학생들은 이렇게 이수 가능이라고 뜨는데요. 이렇게 전체 클릭하시고 개별 이수 처리 혹은 학급 이수 처리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이수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 해당 학생을 이렇게 이수증도 출력을 해서 줄 수가 있습니다. 이상 이 학습터 기능 설명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실제 선생님이 온라인 수업하실 때 어떻게 하면 좋을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것은 단지 예시일 뿐입니다. 선생님께서 상황에 맞게 재구성하셔서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수업은 3학년 국어 8단원 의견이란 무엇인지 알아보는 수업입니다. 크게 세 단계로 수업 전, 수업 중, 수업 후 나누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먼저 수업 전 컨텐츠 추가 기능을 통해서 기존 이학습터 동기 유발 영상과 기본 영상 이외에 수업에서 활용하는 파일이나 과제, 토론, 평가를 추가해 놓습니다. 물론 학생 화면에서는 이렇게 보여지지만 숫자 옆 버튼을 누르면 순서대로 학습이 이어집니다. 또한 상단의 전체 보기를 통해서 전체적인 흐름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추가하기가 번거로우시다면 공지사항에 오늘 수업을 안내하고 게시판 순서대로 수업을 진행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학생들은 어떻게 수업이 진행되는지 실제 학생 화면으로 보겠습니다. 학생들이 먼저 동기 유발 영상을 봅니다. 다음은 이 학습터 영상을 시청한 후
교과서를 읽게 합니다. 교과서를 읽은 후 내용 파악한 것을 학생들이 학습 게시판에 올립니다. 이때 학생들이 클릭하면 바로 게시판에 가서 작성하도록 활용하고 싶다면 URL 컨텐츠 추가 기능을 활용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토론 게시판에 들어가서 감은 누구 것인가에 대한 학생들의 토론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나의 생각을 자유롭게 의견을 달아주고 친구들의 의견을 보고 좋은 의견에 좋아요 버튼을 누르면 상단에 베스트 의견에 올라가게 됩니다. 친구들과 토론한 후 최종적인 내 의견을 설문 게시판에 올리게 됩니다. 여기서 설문 게시판으로 활용한 이유는 학생들의 제출 여부를 쉽게 파악하기 위함입니다. 물론 일반 게시판으로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정리 단계에서는 선생님이 미리 출제한 문제를 형성평가를 실시하면 됩니다. 평가 또한 URL 컨텐츠 추가 기능을 활용한다면 학생들이 다른 경로를 거치지 않고 시험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과제를 위한 유튜브 영상을 보고 과제 게시판에 학생들이 과제를 올리게 되면 수업이 마무리가 되어집니다. 오성과 한음의 이후의 이야기를 더 알고 싶은 학생들을 위해 유튜브 영상을 추가해 놓았고요. 선생님은 수업 후에 학생들의 과제 제출 여부를 확인하시고 이 학습터 내에 있는 평가 첨삭 지도 및 쪽지나 게시판 댓글 기능을 활용하여 학생 피드백을 실시해야 합니다. 지금처럼 활동이 많았던 이유는 2, 3교시 2차 시 분량의 수업이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이 학습터 컨텐츠가 없이 교사가 자체적으로 제작한 컨텐츠를 활용한 수업이 되겠습니다. 수업은 도덕 1단원 친구의 소중함을 알아보는 수업입니다. 동기유발로 만약 내가 무인도에서 오랜 시간 혼자 지낸다면 어떤 생각이 들지 생각해 보게 합니다. 다음으로 교과서를 읽은 후 내용을 파악하고 친구의 소중함을 알 수 있는 영상을 보게 합니다. 이때에도 되도록 저작권 침해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으니 URL 링크를 이용해서 학생들이 볼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친구가 소중한 까닭이 무엇인지 과제 게시판에 쓰는 것으로 수업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수업 후에는 이전 차시와 마찬가지로 과제에 대한 댓글과 과제를 파악하시고 댓글과 쪽지, 피드백이 이루어지게 돼야 됩니다. 자, 이렇게 선생님이 재구성하셨던 강좌들을 다른 선생님과도 공유할 수 있는데요. 그 기능이 바로 강좌 복사 기능입니다. 강좌 복사 기능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좌 복사 기능은 전체 메뉴, 학급 관리, 강좌 관리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강좌 복사 버튼이 있습니다. 자, 이 학급 선택에서 중요한데요. 학급 선택에서는 강좌가 있는 학급이 아닌 붙여넣기 할 학급을 선택합니다. 이렇게 붙여넣기 할 학급을 선택하시고 강좌 복사 버튼을 누릅니다. 자, 그 다음에 학급 목록에서 복사할 학급과 강좌 목록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리고 추가 버튼을 누르시고 평가를 복사하고 싶으면 클릭하시고 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자, 동학년 선생님과 이렇게 강좌를 공유하고 싶다면 그 학급의 부담임으로 지정이 되어 있어야 이렇게 선생님들과 공유가 이렇게 되어지게 됩니다. 자, 또한 학생들에게 강좌 숨기기 기능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학생 강좌 관리인데요. 마찬가지로 전체 메뉴, 학급 관리, 강좌 관리에 들어가면 세 번째 강좌, 학생 강좌 관리가 있습니다. 여기서 학급을 선택하시고 강좌를 선택하시고 지금은 다 수강할 수 있는데요. 만약에 이것을 수강 여부를 해제하시고 저장을 하면 학생 화면에서는 국어라는 강좌가 사라지게 됩니다. 자, 이 기능을 이용하시면 강좌명을 예를 들어서 4월 6일, 7일 날짜별로 하실 때 선생님께서 미리 작업을 해 놓으시고 해당하는 당일에 공개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또한 지금 수강이 많이 이루어진 학급에서는 지우는 게 아쉽다면 숨김으로 해 놓으시면 학생들 수강했던 것이 시스템상에서 사라지는 게 아닌 게 되겠습니다. 또한 저작권 염려가 되신다면 이 기능을 활용하셔서 잠시 학습을 멈추는 것도 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자면 사용자 주제 등록을 통해서 이 학습터에서 제공하지 않는 과목이나 성취 기준 도달에 부족한 주제를 추가해 주시고요. 사용자 컨텐츠 추가 기능으로 이 학습터에 부족한 컨텐츠를 추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학습터는 개발 당시 거꾸로 수업이나 개념 정리, 예습, 복습용으로 제작되었기 때문에 학습량이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강좌 복사 기능을 통해서 선생님들의 학년에서 자료와 수업이 공유가 좀 활발하게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와 관련된 사항은 매뉴얼로 정리되어 배포될 예정입니다. 이상 이 학습터 활용법 연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